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신경외과 전문의로서 지난 20년 가까이 뇌혈관 질환, 특히 뇌졸중 환자분들을 진료하고 치료해 왔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났고 그분들의 고통과 슬픔, 그리고 때로는 기적 같은 회복의 순간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제가 진료실에서 그리고 수술실에서 직접 보고 느낀 것들을 바탕으로 뇌졸중을 예방하고 건강한 뇌혈관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습관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뇌졸중이라는 질환은 우리나라에서 암, 심장질환과 함께 3대 사망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인 질환이죠. 뇌졸중은 한순간에 찾아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건강하게 웃고 말하시던 분이 오늘 아침 갑자기 쓰러지시고 그 후유증으로 평생을 휠체어에 의지하거나 말을 잃어버리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이런 환자분들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은 먹먹해지고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분이 조금만 더 일찍 예방의 중요성을 알았더라면, 만약 일상 속에서 작은 습관들을 바꾸셨더라면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안타까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뇌졸중 예방을 위한 5가지 아침 습관에 대해 자세히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습관들은 거창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제가 20년간 환자분들을 돌보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건강은 거창한 치료나 비싼 약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우리가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습관부터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30초의 기적이라고 제가 이름 붙인 습관입니다. 이것은 이불 속에서 천천히 깨어나는 습관, 즉 느린 기상 루틴을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습관적으로 벌떡 일어나십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평생 부지런하게 사셨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빠르고 민첩하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은 우리 뇌혈관 건강에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면 대부분 놀라십니다. 아니, 빨리 일어나는 게 왜 나빠요? 저는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요 라고 반문하시죠. 그럴 때마다 저는 우리 몸의 혈압 조절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드립니다. 우리가 누워서 자는 동안 우리 몸의 혈압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됩니다. 심장은 중력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편안하게 온몸에 피를 보내죠. 그런데 갑자기 일어서는 순간 우리 몸에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중력 때문에 피가 아래쪽으로 쏠리고 뇌로 가는 혈류량이 순간적으로 줄어듭니다. 이때 우리 몸은 급하게 혈압을 올려서 뇌에 충분한 피를 보내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의 자동 조절 시스템입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이 시스템이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특히 고혈압이 있거나 혈관이 약해진 분들의 경우에는 이 시스템이 불안정해집니다. 갑자기 일어날 때 혈압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아침 혈압, 급상승, 의학 용어로는 모닝 서지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거나 반대로 혈압이 충분히 올라가지 못해서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은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한 환자분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72세 남성 환자분이셨는데 평소 혈압이 조금 높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지만 큰 불편함 없이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알람이 울리자마자 벌떡 일어나셨다가 갑자기 심한 두통과 함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다행히 빠르게 병원에 오셔서 응급치료를 받으셨지만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이분의 경우 아침에 급격하게 일어나면서 혈압이 치솟았고 이미 좁아져 있던 뇌혈관에 무리가 가면서 혈전이 생긴 것입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는 아침에 일어나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것이 바로 느린 기상 루틴입니다. 눈을 뜬 후 바로 일어나지 마십시오. 이불 속에서 눈을 뜨면 먼저 천천히 심호흡을 해보세요.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아, 오늘도 이렇게 아침을 맞이하는구나 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과정이 단순해 보이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심호흡을 하면서 우리 뇌는 서서히 깨어나고 이제 일어날 시간이야 라는 부드러운 신호를 받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충격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전환인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불 속에서 손가락, 발가락을 꼼지락거려 보세요. 팔을 천천히 펴고 다리를 움직여 보면서 우리 몸의 말초, 신경들을 하나하나 깨워주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약 30초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세요. 단 30초입니다. 이 30초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몸을 옆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누운 상태에서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먼저 옆으로 누워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침대 끝으로 이동해서 다리를 침대 밑으로 내리고 앉는 자세를 취합니다. 이 자세에서 또다시 30초 정도 머물러 주세요. 이때 우리 몸은 새로운 자세에 적응하고 혈압 조절 시스템이 서서히 작동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침대 끝에 걸터 앉아서 잠시 주변을 둘러보세요. 창밖의 풍경을 보거나 오늘 하루 어떤 일들이 있을지 가볍게 생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천히 일어서십시오. 일어설 때도 급하게 움직이지 마시고 침대나 벽을 가볍게 짚으면서 천천히 일어나면 됩니다. 어떠세요? 이 과정이 그렇게 어렵지 않죠? 하지만 이 간단한 루틴이 여러분의 뇌혈관에 가해지는 아침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하루를 평온하게 시작하도록 도와줍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어떤 환자분은 이 습관을 실천한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처음에는 귀찮고 시간 낭비 같았어요. 겨우 30초, 1분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죠.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어지럽거나 가슴이 두근거리는 일이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뭔가 하루를 더 여유롭게 시작하는 기분이 들어서 좋더라고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작은 습관이 한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순간이었으니까요. 자, 이제 두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습관입니다. 바로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시는 것입니다. 물 한 컵이요? 너무 간단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물 한 컵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생명의 보약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밤새 자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우리 몸은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물을 한 방울도 섭취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호흡을 통해 그리고 땀을 통해 수분은 계속 빠져나가죠. 그 결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 몸은 경미한 탈수 상태에 있습니다. 피부가 건조하고 목이 마른 것은 그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혈액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집니다. 의학 용어로는 혈액 점도가 높아진다고 표현합니다. 끈적한 혈액은 혈관 속을 흐르기 어렵습니다. 특히 가늘고 좁은 뇌혈관을 통과하기가 더욱 힘들어지죠. 이렇게 혈액이 잘 흐르지 못하면 혈관 안에서 피가 뭉치는 혈전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혈전은 뇌혈관을 막아서 뇌경색을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근무할 때 새벽이나 아침 일찍 뇌졸중으로 실려오는 환자분들이 유독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바로 이 혈액점도 때문입니다. 밤새 수분 섭취가 없어서 혈액이 끈적해진 상태에서 아침에 일어나면서 혈압이 갑자기 오르고 여기에 스트레스나 긴장이 더해지면 혈전이 생기거나 혈관이 터질 위험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고 침대에서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물의 온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시원한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데 이것은 좋지 않습니다.
차가운 물은 우리 몸에 또 다른 충격을 줍니다. 차가운 물이 식도와 위장으로 들어가면 우리 몸은 갑자기 체온이 떨어졌다고 인식합니다. 그러면 혈관이 수축하고 교감신경이 자극을 받아서 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피하고자 하는 아침 혈압 급상승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물은 차갑지 않게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온도로 준비하세요. 대략 체온과 비슷하거나 조금 따뜻한 정도면 좋습니다. 양은 한 컵, 즉 약 200ml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물을 천천히 마셔보세요. 급하게 들이키지 마시고 한 모금 한 모금 음미하듯이 마십니다. 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 느낌을 느끼면서 내 몸에 수분이 공급되고 있구나 하고 생각해 보세요. 이 한 컵의 물이 여러분의 끈적해진 혈액을 묽게 만들어주고 혈액이 뇌혈관을 포함한 온몸의 혈관을 부드럽게 흐르도록 도와줍니다. 어떤 환자분은 제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물 대신 커피나 차를 마셔도 되나요? 저는 이렇게 답변해 드립니다. 커피나 차도 수분 공급에는 도움이 되지만 아침 첫 물로는 순수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커피에는 카페인이 들어 있어서 오히려 교감신경을 자극하고 혈압을 올릴 수 있습니다. 차도 종류에 따라 카페인이 있거나 이뇨 작용을 할 수 있어서 아침 첫 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물을 먼저 한 컵 마신 후에 식사와 함께 커피나 차를 드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또 다른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선생님, 꿀물이나 레몬물은 어떤가요? 꿀물이나 레몬물도 나쁘지 않습니다. 꿀은 소량의 영양분을 제공하고 레몬은 비타민C를 공급하니까요. 하지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꿀물을 조심해야 합니다. 꿀에는 당분이 들어 있어서 공복 혈당을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것은 역시 순수한 물입니다. 아무것도 섞지 않은 깨끗한 물 한 컵. 이것이 여러분의 뇌혈관에 주는 최고의 아침 선물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우리가 평소에 무심코 해왔던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바로 알람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아침 어떻게 일어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람 소리에 깨어납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이 알람이 실은 우리 몸에, 특히 뇌혈관 건강에 좋지 않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데 갑자기 큰 소리가 울립니다. 따르릉 혹은 삐삐삐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귀를 찌릅니다. 우리 몸은 이것을 일종의 위협 신호로 인식합니다. 순간적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며 혈압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깜짝 놀라는 반응입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이 정도 스트레스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졸중 위험이 높은 분들, 특히 고혈압이 있거나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게는 이 갑작스러운 알람 소리가 아침 혈압 급상승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알람 없이 일어날 수는 없는데 말이죠. 여기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우리 몸에 원래 내재되어 있는 자연스러운 시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중앙 및 말초 시계 유전자, 즉 클락진이라고 부르는 유전자에 의해 조절되는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내인성 일중 변화 혹은 인터널 다이우날 리듬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몸 안에 24시간 주기로 작동하는 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생체 시계는 빛에 의해 조절됩니다. 특히 아침 햇빛이 중요합니다. 햇빛이 우리 눈으로 들어오면 뇌의 특정 부위가 자극을 받고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가 줄어듭니다. 멜라토닌은 밤에 많이 분비되어 우리를 졸리게 만드는 호르몬인데 아침에 햇빛을 받으면 이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깨어나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알람 소리가 아니라 부드러운 햇빛이 우리를 깨우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커튼을 완전히 닫지 마시고 살짝만 열어두세요. 아침에 해가 뜨면 그 빛이 방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뇌는 햇빛을 감지하고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생 알람으로 일어나던 습관을 바꾸는 것이 쉽지는 않죠. 그래서 저는 주말이나 쉬는 날부터 시작해 보라고 권합니다. 주말에는 알람을 맞추지 않고 자연스럽게 깨어나 보세요. 햇빛이 여러분을 깨우도록 허락해 보는 겁니다. 평일에 출근하거나 약속이 있어서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야 한다면 알람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죠. 하지만 알람의 소리를 바꿔보세요. 날카롭고 자극적인 소리 대신 부드러운 음악이나 자연의 소리로 설정하는 겁니다. 새소리, 물 흐르는 소리, 잔잔한 음악 같은 것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알람 소리가 점점 커지도록 설정하세요. 갑자기 큰 소리가 아니라 작은 소리로 시작해서 점점 커지면 우리 뇌는 덜 놀라게 됩니다. 요즘 스마트폰에는 이런 기능들이 많이 있으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자고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면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그 패턴을 학습합니다. 그러면 알람 없이도 자연스럽게 정해진 시간에 눈이 떠지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은 40년간 새벽 5시에 일어나는 습관을 유지하셨는데 지금은 알람 없이도 거의 정확하게 그 시간에 눈을 뜨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체 시계의 힘입니다. 자연스러운 기상이 왜 중요한가 하면 그것이 우리의 교감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아침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러운 자극 없이 부드럽게 깨어나면 우리 몸은 스트레스 없이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뇌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식단 관리, 특히 아침 식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건강한 뇌혈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 요소들을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이 관리의 핵심은 바로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밤새 금식을 한 후 처음으로 음식을 섭취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하루 종일의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가 영향을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을 거르거나 대충 드시는데 이것은 정말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아침을 거르면 점심때 과식하게 되고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혈당 스파이크, 즉 블러드 슈거 스파이크를 막는 것입니다. 혈당 스파이크란 식사 후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는 현상을 말합니다. 특히 아침 공복 상태에서 단순 탄수화물이나 당분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순식간에 높아집니다. 이렇게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우리 혈관의 내피세포, 즉 혈관 안쪽을 덮고 있는 얇은 세포층에 미세한 손상이 생깁니다. 이런 손상이 반복되면 혈관벽에 염증이 생기고 콜레스테롤이 쌓이면서 동맥경화가 진행됩니다. 동맥경화는 혈관을 좁고 딱딱하게 만들어 뇌졸중의 위험을 크게 높이는 주범입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는 혈당을 천천히 안정적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리는 식단의 원칙은 균형입니다. 어느 한 가지 영양소에 치우치지 않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리고 섬유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별한 슈퍼푸드나 비싼 건강식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로도 충분히 건강한 식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침 식사의 기본은 전곡류여야 합니다. 흰 쌀밥이나 흰빵 같은 정제된 곡류보다는 현미, 귀리, 통밀, 잡곡 같은 전곡류를 선택하세요. 전곡류에는 섬유소가 풍부해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미밥에 잡곡을 섞어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혹은 귀리를 우유나 두유와 함께 죽처럼 끓여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은 채소입니다. 식사량의 최소 절반 이상을 채소와 섬유소로 채워야 합니다. 아침부터 채소를 먹기가 쉽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나물 반찬을 준비하시거나 샐러드를 곁들이시거나 된장국이나 미역국에 채소를 듬뿍 넣어 드시면 됩니다. 김치도 좋은 채소입니다. 다만 너무 짜지 않게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염분이 많으면 혈압을 올릴 수 있으니까요. 단백질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계란, 두부, 생선, 살코기 같은 단백질 식품을 적당량 포함시키세요.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고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막아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계란 하나, 두부 한 모 정도면 충분합니다. 제가 권장하는 식사 구성 비율은 이렇습니다. 접시를 상상해 보세요. 그 접시의 절반 이상, 즉 50% 이상을 채소와 섬유소가 풍부한 식품으로 채웁니다. 그 다음 30% 정도를 전곡류 탄수화물로, 나머지 20%를 단백질로 구성합니다. 이렇게 드시면 영양소가 균형 있게 공급되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피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름진 음식입니다. 튀김이나 전, 볶음 요리에 기름을 많이 사용한 음식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혈관 건강을 해칩니다. 특히 아침에는 소화 기능이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름진 음식이 부담이 됩니다. 둘째는 단순 당분이 많은 음식입니다. 단빵, 과자, 주스, 설탕이 든 음료 같은 것들은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셋째는 지나치게 짠 음식입니다. 염분은 혈압을 높이고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제 환자분 중에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께는 특별히 더 주의를 드립니다. 당뇨가 있으면 혈당 조절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구마나 감자가 건강에 좋다고 해서 아침에 자주 드시는데 이 식품들은 당분이 높아서 공복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물론 적당량을 다른 음식과 함께 드시면 괜찮지만 고구마나 감자만 따로 많이 드시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드신다면 식후 혈당을 측정해서 자신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맹신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을 보면 온갖 건강보조식품 광고가 넘쳐납니다. 이것을 먹으면 혈관이 깨끗해진다. 저것을 먹으면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다는 식의 과장된 광고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제품들이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어떤 건강보조식품은 오히려 간이나 콩팥에 무리를 줄 수 있고 복용 중인 약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항상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특정 음식을 과다하게 섭취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오메가3가 좋다고 해서 생선을 과도하게 드시거나 항산화 효과가 있다고 해서 특정 과일이나 채소만 집중적으로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어떤 음식이든 과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적당량 섭취하는 것입니다. 식사하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천천히 드세요. 급하게 먹으면 과식하기 쉽고 소화에도 부담이 됩니다. 한 끼 식사에 최소 20분 이상 시간을 들이시고 음식을 충분히 씹어서 드십시오. 씹는 과정에서 침이 분비되고 이 침에는 소화효소가 들어있어 소화를 돕습니다. 또한 천천히 먹으면 포만감을 더 빨리 느끼게 되어 과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는 분들도 많은데 이것은 정말 좋지 않습니다. 아침을 거르면 점심때 허기가 져서 과식하게 되고 이는 혈당 스파이크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또한 아침을 거르면 하루 종일 대사율이 떨어지고 에너지가 부족해서 활동량도 줄어듭니다. 바쁘더라도 간단하게라도 아침을 드시기를 권합니다. 귀리죽 한 그릇, 삶은 계란과 과일 한 조각, 이 정도만 드셔도 안 드시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분 섭취도 잊지 마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컵을 마신 후 식사 중간이나 식후에도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식사하면서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위액이 희석되어 소화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식사 중에는 적당량만 드시고 식후 30분쯤 지나서 물을 더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건강하게 차린 아침 한 끼. 이것이 여러분의 혈관을 지키고 뇌졸중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조금만 신경 써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은 뇌졸중 예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같은 뇌졸중의 주요 위험 인자들을 관리하려면 약물 치료와 더불어 규칙적인 운동이 필수입니다. 운동은 혈관의 탄력성을 높여주고 전신의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조절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줍니다. 이 모든 효과가 결국 뇌혈관을 건강하게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운동이라는 말을 듣고 부담을 느끼십니다. 헬스장에 등록해야 하나, 비싼 운동기구를 사야 하나, 땀을 뻘뻘 흘리면서 힘든 운동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시죠. 그러면서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운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뇌혈관 건강을 위한 아침 운동의 핵심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매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가벼운 스트레칭부터 시작해 보세요. 목을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으쓱거리고 팔을 뻗고 허리를 좌우로 돌리고 다리를 앞뒤로 뻗어보는 것, 이런 간단한 동작들만으로도 우리 몸의 관절과 근육이 깨어나고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스트레칭을 할 때는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억지로 늘리거나 굽히지 말고 편안하게 느껴지는 범위 내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칭이 익숙해지면 산책을 시작해 보세요.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집 앞 공원이나 골목길을 천천히 걸어 보십시오. 걸으면서 주변 풍경을 구경하고 아침 공기를 마시고 햇빛을 쬐면서 여유롭게 산책하는 겁니다.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빨리 걸을 필요도 없고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 편안하게 걷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운동의 목표는 일주일에 3번 이상, 한 번에 30분 이상, 약간 숨이 찰 정도의 적당한 강도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지 마세요. 운동 습관이 없던 분이 갑자기 30분씩 운동하려고 하면 무리가 되고 곧 지쳐서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하세요. 10분이 익숙해지면 15분으로 늘리고 다시 익숙해지면 20분, 25분, 이런 식으로 천천히 늘려가는 것입니다.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약간 숨이 찰 정도라는 것은 운동하면서 옆 사람과 대화는 할 수 있지만 노래를 부르기는 힘든 정도의 강도를 말합니다. 숨이 헐떡거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을 정도로 격렬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격렬한 운동은 심장과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평소 운동을 하지 않던 분이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을 유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70대 남성분이셨는데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높고 혈당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시작하기로 결심하시고 첫날부터 등산을 하러 가셨습니다. 그것도 꽤 높은 산을 선택하셨죠. 평소 운동을 전혀 하지 않던 분이 갑자기 등산을 하니 심장에 무리가 왔고 산 중턱에서 가슴 통증을 느끼며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주변 등산객들이 빨리 신고해서 응급처치를 받으셨지만 자칫하면 큰일 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운동도 단계적으로 안전하게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세요. 내 몸 상태에 맞춰 천천히 시작하고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으시다면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종류의 운동이 적합한지,
어느 정도 강도로 해야 하는지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면 더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운동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걷기,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체조, 요가, 태극권 등 자신이 즐길 수 있는 것을 선택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운동이라도 본인이 싫어하거나 힘들어하면 오래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조금 덜 효과적인 운동이라도 본인이 즐겁게 할 수 있으면 그것이 최고의 운동입니다. 제가 특히 권장하는 것은 걷기입니다. 걷기는 가장 안전하고 누구나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장비나 장소가 필요 없는 운동입니다. 날씨가 좋으면 밖에서 걷고 날씨가 나쁘면 집 안이나 실내에서 걸으면 됩니다. 요즘은 실내 걷기 영상도 많이 있어서 유튜브를 보면서 집 안에서도 충분히 걷기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할 때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운동 전에 간단한 준비 운동을 하세요.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면 근육이나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5분 정도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고 몸을 풀어준 후에 본격적인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운동 중에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특히 여름철에는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수분 보충이 필수입니다. 셋째, 운동 중에 어지럽거나 가슴이 아프거나 숨쉬기 힘들면 즉시 중단하고 쉬세요. 이런 증상은 심장이나 혈관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시작했다가 며칠 못 가서 포기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 너무 높은 목표를 설정하거나 완벽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1시간씩 운동하겠어. 일주일에 5kg 빼겠어. 이런 목표를 세우고 시작하는데 며칠 지나면 힘들어서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자책하며 나는 의지가 약해. 나는 안 되라고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목표 설정이 잘못된 것입니다. 운동의 목표는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어제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며칠 쉬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10분만 걸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완벽함을 추구하지 마시고 꾸준함을 목표로 하세요.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운동은 마라톤이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멈추지 않고 계속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10분 걸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일도 10분 걷고 모레도 10분 걷다 보면 어느새 한 달, 두 달이 지나고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더 이상 의지력이 필요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몸이 움직이게 됩니다. 제 환자분 중에 80대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분은 경미한 뇌경색을 겪으신 후 운동의 중요성을 깨닫고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를 산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10분도 걷기 힘드셨지만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셨습니다. 지금은 5년째 하루도 빠짐없이 산책을 하고 계십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눈이 오면 집 안에서 걸으시면서 말이죠. 이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처음에는 건강을 위해 억지로 걷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걷지 않으면 하루가 허전해요. 아침 산책이 제 하루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운동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억지로,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습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운동은 더 이상 힘든 일이 아니라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됩니다. 운동과 더불어 전반적인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담배는 반드시 끊으셔야 합니다.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혈전을 형성하기 쉽게 합니다. 담배 한 개비가 여러분의 뇌혈관에 얼마나 큰 해를 끼치는지 아신다면 절대 피우지 못하실 겁니다. 금연이 어렵다면 금연 클리닉을 찾아가시거나 의사와 상담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금연을 돕는 약물이나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술도 조심해야 합니다. 적당량의 술은 괜찮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 적당량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한두 잔 이하로 제한하시고
가능하면 안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과도한 음주는 혈압을 높이고 뇌출혈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이상이 있으면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은 뇌졸중의 가장 큰 위험 인자들입니다. 이런 만성 질환들은 증상이 없어도 혈관을 서서히 손상시킵니다. 그래서 꾸준한 관리와 치료가 필수입니다. 약을 처방받으셨다면 의사의 지시대로 규칙적으로 복용하세요. 증상이 좋아졌다고 해서 임의로 약을 끊거나 양을 줄이면 안 됩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은 평생 먹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는 것이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평생 후유증에 시달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약은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이제 뇌졸중 후 회복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뇌졸중을 이야기할 때 예방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발병 후의 회복입니다. 뇌졸중은 후유증이 매우 심각한 질환입니다. 한쪽 팔다리의 마비, 언어 장애, 인지 기능 저하, 이런 후유증들이 환자분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 절망하시고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전문의로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뇌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신비롭고 회복력이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물론 뇌세포는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회복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신경가소성, 영어로는 뉴로플라스티시티라고 부르는 능력입니다. 신경가소성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설명하면 뇌가 스스로를 재구성하고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뇌졸중으로 어떤 부위의 뇌세포가 죽으면 그 죽은 세포가 담당하던 기능이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담당하던 부위가 손상되면 팔다리를 움직일 수 없게 되고 언어를 담당하던 부위가 손상되면 말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죽은 뇌세포 옆에 있는 살아있는 다른 세포들이 서서히 그 기능을 대신 배우기 시작합니다. 마치 회사에서 어떤 직원이 퇴사하면 옆자리 직원들이 그 일을 나눠서 맡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과정은 자동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집중적인 재활 치료와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뇌세포들이 서로 새로운 연결 통로, 즉 시냅스를 만들고 이 연결을 통해 기능을 다시 학습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마치 아기가 처음 세상에 나와서 걷고 말하는 것을 배우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아기가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수없이 반복하면서 걷는 법을 배우듯이 뇌졸중 환자도 같은 동작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다시 걷는 법을 배웁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뇌졸중 후 재활의 골든타임은 좁게는 3개월, 넓게는 6개월입니다. 이 시기에 뇌의 신경가소성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이때를 놓치면 회복이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물론 6개월이 지나도 재활은 가능하지만 초기 6개월 동안만큼의 극적인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합니다. 재활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병원에서 급성기 치료가 끝나면 바로 재활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희망을 잃지 않고 재활에 성공한 사례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십니다. 을지의과대학교 김용일 총장님이십니다. 이분은 뇌경색을 심하게 앓으셨고 한때는 사망 선고까지 받으셨습니다. 의료진도 거의 포기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총장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으신 후 집중적인 재활 치료를 받으시면서 조금씩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건강을 되찾으시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총장님께서 한 말씀이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여러분은 뇌졸중에 지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도 그리고 많은 환자분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살겠다는 의지, 회복하겠다는 의지가 없었다면 총장님은 지금처럼 회복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몸이 마비되거나 언어 장애가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의지야말로 치료의 성공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또 다른 환자분의 이야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뇌졸중으로 인해 뇌에서 팔다리로 가는 운동신경 경로가 거의 차단되었습니다. 자기공명 영상 검사를 해보니 신경 경로의 90% 이상이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정도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처음에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셨고 다리에도 전혀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환자분은 희망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로봇 재활 치료를 포함해서 작업치료, 운동치료 등 가능한 모든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셨습니다. 재활치료사들과 함께 하루에 몇 시간씩 쉬는 날 없이 부단히 반복 훈련을 하셨습니다. 손가락을 펴고 오므리는 동작을 하루에 수백 번씩 반복하고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을 수없이 연습하셨습니다. 다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재활치료사가 붙잡아주지 않으면 서 있지도 못했지만 매일매일 서는 연습을 한 발 내딛는 연습을 반복하셨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기공명 영상 검사를 다시 해보니 원래 남아있던 10% 정도의 신경 경로가 굵어지고 강화된 것이 보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뇌의 다른 부위, 원래는 운동과 관련이 없던 부위들이 활성화되면서 손상된 신경 경로의 역할을 일부 대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경가소성입니다. 뇌가 스스로 새로운 길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 결과 이 환자분은 손과 다리의 기능을 상당 부분 회복하셨습니다. 처음처럼 완벽하지는 않지만 숟가락을 들고 식사를 하실 수 있고 지팡이를 짚고 걸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10%의 기능만 남아 있어도 의지를 갖고 부단히 노력하면 뇌가 스스로 회복의 길을 찾아낸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는 이유는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 중에 뇌졸중을 겪으신 분이 계시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태가 아무리 심각해 보여도 의료진이 어렵다고 말해도 본인이 포기하지 않는 한 회복의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재활은 힘들고 지루한 과정입니다. 매일 같은 동작을 반복하고 조금씩밖에 나아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중간에 좌절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손가락이 1mm 더 움직였다면 그것이 진전입니다. 내일은 2mm 움직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큰 회복을 이루게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을 대할 때 마음속에 아무리 찬바람이 불고 안타까운 마음이 지나가더라도 제 얼굴은 호수처럼 잔잔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나빠진 환자분께 슬픔을 그대로 드러내기보다는 새로운 치료 방법과 희망이 있음을 알려드리고 기운을 내시도록 격려하는 것이 전문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먼저 포기하면 환자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작은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크게 키워서 환자분께 전달합니다. 물론 모든 환자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뇌졸중의 정도와 위치, 그리고 환자분의 나이와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따라 회복의 정도는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거의 완전하게 회복하시고 어떤 분들은 부분적으로만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회복이 매우 제한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든 최선을 다해 재활을 시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회복의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하지만 시도하면 비록 완전하지 않더라도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 조금의 차이가 환자분의 삶의 질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으실 때는 전문 재활 치료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서 무작정 연습하는 것보다 올바른 방법으로 체계적으로 훈련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환자분의 상태를 평가하고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을 만들어 줍니다. 이분들의 지도를 따라 꾸준히 훈련하시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족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뇌졸중 환자는 신체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큰 고통을 겪습니다. 우울증에 빠지기 쉽고 자존감이 떨어지며 가족에게 짐이 된다는 죄책감을 느낍니다. 이럴 때 가족의 따뜻한 격려와 지지가 큰 힘이 됩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돼요. 오늘 어제보다 나아졌네요. 잘하고 계세요 같은 말 한마디가 환자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재활을 계속할 수 있는 동력이 됩니다. 반대로 가족이 조급해하거나 비난하면 환자는 더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왜 이것도 못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회복하던데 왜 당신만 안 돼요? 같은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재활은 시간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주시고 작은 진전에도 함께 기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족 자신의 건강도 챙기셔야 합니다. 뇌졸중 환자를 돌보는 것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부담입니다. 간병하는 가족이 지치고 병들면 환자도 제대로 돌볼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주변의 도움을 받으시고 필요하면 요양보호사나 간병인의 도움을 받으시며 본인도 충분히 쉬고 스트레스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환자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뇌졸중을 이겨내고 건강한 혈관을 지키는 비결은 일상 속의 작은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5가지 아침 습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첫째, 침대에서 30초 동안 천천히 깨어나는 습관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지 마시고 이불 속에서 심호흡을 하고 팔다리를 움직이며 몸을 깨우고 옆으로 누워 침대 끝에 앉아 잠시 쉬었다가 천천히 일어나세요. 이 간단한 30초의 루틴이 여러분의 뇌혈관을 아침에 급격한 혈압 변화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둘째,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시는 습관입니다. 밤새 끈적해진 혈액을 묽게 만들어 혈전 형성을 막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차가운 물이 아닌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 약 200ml를 천천히 마시세요. 이 한 컵의 물이 생명의 보약이 됩니다. 셋째, 알람 대신 햇빛으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습관입니다. 갑작스러운 알람 소리는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혈압을 높일 수 있습니다. 커튼을 살짝 열어두어 아침 햇빛이 방으로 들어오게 하고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자연스럽게 작동하도록 해주세요. 알람을 사용해야 한다면 부드러운 소리로 점점 커지도록 설정하세요. 넷째,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천천히 한 끼 식사 습관입니다. 균형 잡힌 아침 식사가 하루의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을 조절합니다. 전곡류를 중심으로 하고 식사의 절반 이상을 채소와 섬유소로 채우며 적당량의 단백질을 포함시키세요. 기름진 음식, 단순 당분, 과도한 염분은 피하고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세요. 다섯째, 완벽함보다 꾸준함을 목표로 하는 10분 운동 습관입니다. 매일 아침 10분만이라도 스트레칭이나 산책을 하세요.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비싼 운동기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집 안에서, 동네에서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 편안하게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어제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이 5가지 습관이 여러분의 평온한 아침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온한 아침들이 모여 건강한 하루가 되고 건강한 한 주가 되고 건강한 한 달, 한 해가 됩니다. 결국 이것이 여러분의 뇌혈관 건강을 지키고 뇌졸중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몇 가지를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담배는 반드시 끊으셔야 합니다. 담배 한 개비가 여러분의 혈관에 얼마나 큰 해를 끼치는지 잊지 마세요. 술은 하루 한두 잔 이하로 줄이시고
가능하면 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측정하시고 이상이 있으면 꾸준히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은 증상이 없어도 혈관을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약을 처방받으셨다면 의사의 지시대로 규칙적으로 복용하세요. 뇌졸중 예방은 나 한 사람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넘어 가족 전체의 삶의 질을 지키는 중요한 일입니다. 뇌졸중은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큰 고통을 줍니다. 간병의 부담, 경제적 부담, 정서적 고통이 모두 가족에게 전달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건강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서 배운 소중한 정보를 부모님께, 배우자께, 그리고 가까운 형제 자매와 친구분들에게 꼭 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전달한 이 메시지 한 문장이 누군가의 내일을 지키고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아침에 천천히 일어나세요. 물 한 컵 먼저 마시세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걸으세요. 이런 간단한 조언 하나가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하루의 리듬에서 시작됩니다. 하루하루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아침을 어떻게 시작했느냐가 오늘 하루를 결정하고 오늘 하루가 모여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모여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아니 오늘 아침을 소중하게 시작하세요. 며칠 동안 실천하다가 지치더라도 절대 스스로를 탓하며 상처받지 마세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실수하고 게을러지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제 못했다고 오늘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못했으니 오늘은 하자고 마음먹는 것입니다. 일주일 쉬었다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한 달 쉬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저 역시 완벽하지 않습니다. 가끔 바쁜 일정 때문에 운동을 거르기도 하고 피곤해서 아침에 물 마시는 것을 잊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스스로를 탓하지 않고 괜찮아, 내일부터 다시 하면 되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향한 여정을 함께 걷고 있는 동료입니다. 제가 의사가 된 이후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건강을 되찾으신 분들도 계시고 안타깝게도 돌아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을 통해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은 건강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아프고 나서야, 건강을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건강하다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내일부터 하겠다고 미루지 마세요.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 잠들기 전에 커튼을 살짝 열어두세요. 내일 아침 눈을 뜨면 30초 동안 이불 속에서 천천히 심호흡을 하세요.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시세요. 그리고 10분만이라도 가볍게 몸을 움직여 보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새로운 아침, 새로운 인생의 시작입니다. 20년 가까이 신경외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제가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몸은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몸을 소중히 여기고 잘 돌보면 몸도 우리에게 건강으로 보답합니다. 반대로 몸을 학대하고 방치하면 몸은 병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뇌졸중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벼락 같은 질병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우리 몸을 어떻게 대했느냐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몸을 소중히 대해 주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천천히 일어나는 것, 물 한 컵을 마시는 것, 건강한 식사를 하는 것, 매일 조금씩 움직이는 것,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몸에게 나는 너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도 그 사랑에 응답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미 뇌졸중을 경험하신 분이 계시거나 가족 중에 뇌졸중 환자가 계신 분이 있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아무리 회복이 더디고 답답해도 희망을 잃지 마세요. 우리의 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신비로운 기관입니다. 적절한 치료와 재활,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의 의지가 있다면 놀라운 회복이 가능합니다. 저는 수많은 기적을 봤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회복들을 목격했습니다. 그 기적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환자분 본인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진전이 느려도 끝까지 노력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력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회복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할 수 있습니다. 함께라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고 응원하면서 이 여정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삶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작은 선택들의 연속입니다. 오늘 아침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어떻게 몸을 움직일 것인가, 이런 평범한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건강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건강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저는 의사로서 환자분들을 치료하고 돌보는 것이 제 역할이지만 동시에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도 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이 생기고 나서 치료하는 것보다 병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방은 가장 좋은 치료입니다. 그리고 예방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 속의 작은 습관들을 바꾸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뇌졸중에 대해 그리고 뇌혈관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조금이라도 배우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오늘은 의미 있는 하루입니다. 지식은 힘입니다. 알고 있으면 대비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으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무지는 때로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지만 지식은 우리를 지켜줍니다. 제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조금만 더 일찍 증상을 알아차리셨더라면, 조금만 더 일찍 예방에 신경 쓰셨더라면 막을 수 있었을 뇌졸중을 보았을 때입니다. 선생님, 제가 몰랐어요. 이런 증상이 뇌졸중인 줄 몰랐어요. 진작 알았더라면 병원에 빨리 왔을 텐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환자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여기서 뇌졸중의 경고 증상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정보이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뇌졸중의 대표적인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이상해지는 것,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갑자기 한쪽 눈이 안 보이거나 시야가 좁아지는 것,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이나 균형 감각 상실이 오는 것, 갑자기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심한 두통이 오는 것, 이런 증상들입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절대 조금 쉬면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하고 기다리지 마세요. 또한 병원 가기 귀찮은데 내일 가야지라고 미루지도 마세요. 뇌졸중은 시간 싸움입니다. 증상이 시작된 후 빨리 병원에 도착할수록 치료 효과가 좋고 후유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뇌경색의 경우 증상 발생 후 4시간 반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면 혈전용해제라는 약물로 막힌 혈관을 뚫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넘기면 약물 치료가 어려워지고 다른 치료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뇌졸중 증상이 의심되면 즉시 119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가세요. 괜찮을 거야. 잠깐이었으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혹시 몰라서 한번 확인하는 것이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100번 낫습니다. 뇌졸중은 몇 분, 몇 시간의 차이가 평생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질환입니다. 또한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것은 뇌졸중의 전조 증상으로
뇌졸중과 똑같은 증상이 나타났다가 몇 분에서 몇 시간 이내에 저절로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증상을 경험하고도 금방 나아졌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일과성 허혈 발작이 있었던 분들의 상당수가 몇 주, 몇 달 이내에 진짜 뇌졸중을 경험합니다. 그러니 증상이 사라졌더라도 반드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시고 예방치료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런 정보들이 여러분께 공포를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비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알고 있으면 대처할 수 있습니다. 증상을 알고 있으면 빨리 병원에 갈 수 있고 빨리 병원에 가면 생명을 구하고 후유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정보를 가족들과도 공유하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부모님께 알려드리세요. 엄마, 아빠, 만약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지면 바로 119에 전화하세요. 괜찮다고 참지 마시고요 라고 말씀드리세요. 건강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명예가 높아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건강해야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젊을 때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고 함부로 대합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운동을 하지 않고 불규칙한 식사를 합니다. 괜찮아, 나는 젊으니까 조금 무리해도 금방 회복되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우리 몸은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젊을 때 쌓인 나쁜 습관들이 몸에 가한 스트레스들이 나이가 들면서 질병으로 나타납니다. 반대로 젊을 때부터 좋은 습관을 쌓아 놓으면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80세가 넘었는데도 매일 아침 산책을 하시고 건강한 식사를 하시며 규칙적인 생활을 하십니다. 그분은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 질환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비결을 물었더니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특별한 비결은 없어요. 그냥 평생 규칙적으로 살았을 뿐이에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세 끼 꼬박꼬박 먹고 매일 걷고 그게 다예요. 이분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건강의 비결은 특별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규칙적이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평생 유지하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거창한 건강 비법이나 비싼 보약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우리의 건강을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땠나요?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셨나요? 무엇을 드셨나요? 얼마나 움직이셨나요?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일은 조금 더 건강한 선택을 하겠다고 다짐해 보세요.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보다 조금만 더 나아지면 됩니다. 어제 물을 안 마셨다면 오늘은 한 컵 마시고, 어제 운동을 안 했다면 오늘은 5분만이라도 걷고, 어제 기름진 음식을 먹었다면 오늘은 채소를 더 먹고, 이렇게 조금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건강한 삶을 향해,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가끔 넘어지고 가끔 뒤로 물러서더라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제가 의사가 되어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느낀 것은 사람의 생명과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얼마나 연약한지입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겸손하게 감사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스스로 일어나서 걸을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한 것임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오늘도 이렇게 건강하게 아침을 맞이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세요. 큰 것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천천히 일어나고 물을 마시고 건강하게 먹고 조금 움직이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의학적인 지식과 정보를 전달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 가족과 오래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 하고 싶은 일들을 계속하고 싶다는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좋은 습관을 실천하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왜 건강하고 싶은지, 무엇을 위해 건강을 지키고 싶은지 생각해 보세요. 그 이유가 명확하면 실천하는 것도 더 쉬워집니다. 어떤 분은 손주들과 더 오래 놀아주고 싶어서, 어떤 분은 평생 가고 싶었던 여행을 가고 싶어서, 어떤 분은 배우자와 더 오래 함께하고 싶어서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이유를 마음속에 새기고 힘들 때마다 그것을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다시 힘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작은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계기로 새로운 아침 습관을 시작하시고 건강한 삶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디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저를 포함한 많은 의료진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이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삶은 선택입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무엇을 먹을 것인가를,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의 권한은 여러분께 있습니다. 다른 누구도 여러분 대신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선택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기억하시고 하나씩 천천히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는 낯설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그 자연스러운 습관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정보를 여러분만 간직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과 꼭 나눠주세요. 특히 부모님 세대, 어르신들께 이 정보가 필요합니다. 뇌졸중은 나이가 들수록 위험이 높아지는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하셔서 오늘 배운 내용을 전해 드리세요. 엄마, 아빠, 아침에 일어날 때 천천히 일어나세요. 물 한 컵 꼭 드시고요. 그리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걸으세요. 이 간단한 말 한마디가 부모님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우리가 서로의 건강을 챙기고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건강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사회 전체가 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뇌졸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줄어들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진짜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여러분이 천천히 평온하게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습을 상상하며 저도 기쁜 마음으로 내일을 맞이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이 평온하고 감사한 시간이 되기를, 그리고 그 아침들이 모여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뇌졸중 없는 건강한 사회, 모두가 건강하게 늙어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우리 모두 함께 동참합시다. 한 번 더 기억해 주세요. 아침에 천천히 일어나기, 따뜻한 물 한 컵 마시기, 자연스럽게 깨어나기, 건강하게 식사하기, 꾸준히 운동하기, 이 5가지입니다. 그리고 담배 끊기, 술 줄이기, 정기 검진 받기, 이것도 잊지 마세요. 이것들이 여러분의 뇌혈관을, 여러분의 건강을,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래오래 함께하세요.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였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하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